그냥 김밥이었어요. 하지만 데이빗에겐 그냥 김밥이 아니었죠. 토요일 아침 식탁에 앉은 데이빗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캐나다 토론토의 작은 주택 부엌에서 나는 김의 고소한 향기가 온 집안을 감쌌다. 그의 파란 눈이 김밥을 바라볼 때마다 반짝였고 마치 어린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처럼 설레어 했다. 아빠 또 시작이야. 12살 첫째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김밥을 향해 뻗어 있었다. 실제로는 소피아도 김밥을 무척 좋아했다. 처음에는 검은 김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김밥 없는 아침이 상상되지 않을 정도였다. 나도 김밥 좋아해. 9살 둘째 루카스가 의자에서 통통 뛰며 외쳤다. 루카스는 어릴 때부터 편식이 심했는데 신기하게도 김밥만큼은 모든 재료를 다 잘 먹었다. 당근도 시금치도 심지어 단무지까지. 엄마 지영은 앞치마를 두른 채 김밥을 하나씩 접시에 담으며 이 광경을 바라봤다. 매일 아침이 이랬다. 데이빗은 김밥을 보면 눈빛이 달라졌고 아이들은 그런 아빠를 보며 더욱 즐거워했다. 마치 매일 작은 축제가 벌어지는 것 같았다. 자, 오늘은 우엉도 들어갔어. 그리고 달걀지단도 두껍게 붙였지. 지영이 말하자 데이빗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잠시 몽환적으로 변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완벽해. 정말 완벽해. 데이빗이 눈을 감고 김밥을 음미했다. 그의 표정에서 지영은 남편이 한국에서의 기억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는 것을 느꼈다. 맛있어? 지영이 물었다. 사실 대답을 알고 있었지만 매번 물어보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었다. 언제나 완벽해. 데이빗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한국에서 먹던 그 맛 그대로야. 아니, 더 맛있을지도. 왜요? 소피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먹으니까. 데이빗의 답에 지영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소피아와 루카스는 이미 김밥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고 있었다. 두 아이 모두 한국 음식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처음엔 지영도 놀랐다. 서양 아이들이 김이나 단무지를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으니까.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루카스가 김밥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학교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요? 우리 엄마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 만든다고? 물론이지. 하지만 친구들이 먹고 싶어 하면 어떡하지? 그럼 엄마가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루카스가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데이빗이 지영을 바라보며 고마움을 담은 미소를 지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김밥을 만들어주는 아내에게 감사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고마운 건 아이들이 한국의 맛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아빠, 왜 김밥을 그렇게 좋아해요? 소피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데이빗은 잠시 멈춰서 생각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김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그 안에 담긴 따뜻한 기억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정이라는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걸. 그것 말이야. 데이빗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빠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 이야기야. 정말 특별한 이야기. 2015년 겨울이었어. 아빠가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말이야. 데이빗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아이들은 김밥을 먹는 손을 멈추고 아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 이야기를 몇 번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웠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는데 아빠는 정말 춥고 배고팠어. 회사 근처 작은 김밥집에 들어갔지. 아빠는 그때 한국말을 전혀 못했거든. 그냥 손짓으로 저것 하나 주세요라고 했어. 데이빗은 그때를 떠올리며 웃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자신이 우스꽝스러웠다. 김밥을 받아서 한 입 먹는데 와. 이게 뭐지? 싶었어. 밥과 야채가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단순해 보이는데 이렇게 깊은 맛이 날 수 있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김밥집 할머니였어. 할머니가 어떻게 했는데요? 루카스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할머니가 아빠를 보더니 갑자기 김치도 하나 더 주시고 따뜻한 국물도 가져다 주셨어. 돈을 더 달라고 하지도 않으시면서.
그때 아빠는 깨달았지. 아, 이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데이빗의 눈이 촉촉해졌다. 아빠가 서툰 한국어로 고맙습니다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천천히 드세요라고 하셨어. 그 순간을 아빠는 평생 잊을 수 없어. 지영은 설거지를 하며 데이빗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벌써 수십 번도 더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자랑스러웠다.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문화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다음부터 아빠는 매일 그 김밥집에 갔어. 할머니와 한국말로 대화하려고 노력했고 할머니는 아빠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또 올게요, 이런 말들 말이야. 그럼 할머니는 아빠의 한국어 선생님이었네요. 소피아가 즐거워했다. 맞아. 할머니는 아빠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마음도 가르쳐 주셨어. 음식을 만들 때의 정성, 손님을 대하는 따뜻함, 그런 것들 말이야. 해시태그 사장 마이너스 한국에서 배운 정. 한국에서 5년을 살면서 아빠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데이빗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는 김밥 한 조각을 집어들고 찬찬히 바라봤다. 김밥 하나에도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걸 배웠어. 밥을 지을 때도, 야채를 볶을 때도, 김에 올릴 때도 모든 과정에 정성이 들어가지. 그냥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음식이었어. 아빠가 한국어를 열심히 배운 이유도 그거예요? 소피아가 물었다. 그래. 할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 그리고 김밥 만드는 법도 배우고 싶었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 데이빗은 그때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먹은 야식 김밥, 혼자 아플 때 포장해온 참치김밥, 친구들과 나들이 갈 때 싸간 소풍. 김밥, 늦은 밤 편의점에서 사 먹은 삼각김밥까지. 한국 사람들은 김밥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더라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늘 김밥과 함께였어. 그게 참 따뜻했어. 데이빗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특히 할머니는 아빠가 한국어가 늘 때마다 정말 기뻐하셨어. 우리 데이빗이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라고 하시면서. 그때 아빠는 느꼈어. 아, 이게 가족이구나. 혈연이 아니어도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는 마음이 진짜 가족이구나. 와. 루카스가 감탄했다. 그럼 할머니는 아빠의 한국 할머니네요. 그렇지. 아빠의 한국 할머니야. 데이빗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아빠는 한국을 떠날 때 김밥집 할머니께 김밥 만드는 법을 꼭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 캐나다에 가서도 이 맛을, 이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언젠가 내 가족에게도 이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어서. 내가 한국을 떠나는 날 할머니가 손수 김밥을 만들어 주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지. 데이빗아, 캐나다 가서도 우리 마음 잊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김밥 많이 먹어. 그때 정말 울컥했어.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지영은 부엌에서 내일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데이빗이 조용히 다가와 뒤에서 안아주었다. 오늘도 고마워. 뭐가? 지영이 웃으며 물었다. 김밥 만들어줘서. 그리고 아이들이 한국 음식을 이렇게 좋아하게 해줘서. 지영은 잠시 손을 멈췄다. 사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김이나 단무지 같은 한국 음식을 받아들일까? 하지만 데이빗이 그렇게 김밥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루카스 봤어? 오늘 우엉까지 다 먹더라. 처음엔 그렇게 싫어하더니. 지영이 말했다. 응. 소피아도 김 하나 더 달라고 하고. 한국어로 더 주세요라고 하더라고.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다. 부엌 한편에는 내일 아침 김밥에 들어갈 재료들이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시금치, 당근, 우엉, 단무지, 달걀지단, 그리고 고소한 참기름. 가끔 신기해. 지영이 속삭이듯 말했다. 김밥 하나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니. 데이빗은 지영의 손을 잡았다. 나도. 한국에서 배운 그 따뜻함을,
우리 아이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뻐. 그때였다. 갑자기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왜 그래? 슬퍼? 아니야. 지영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냥 너무 고마워서. 아이들이 이렇게 한국 음식을 좋아해주고 당신이 한국의 정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고. 데이빗이 지영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당신 덕분에 알게 됐어.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음식에도 마음이 담겨 있고 사람들 마음에도 따뜻한 정이 흘러 있고. 이런 따뜻함 다른 나라에서는 느껴보지 못했어. 지영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한국에 대한 찬사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했다.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이 있어. 데이빗이 계속 말했다. 김밥집 할머니처럼 말이야. 그런 마음이 음식에도 들어가고 일상에도 스며 있고. 그게 한국이더라고. 다음 날 저녁 데이빗은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전통시장에서 김밥을 파는 할머니가 나왔다. 아빠, 저 할머니가 아빠가 말한 그 할머니예요? 루카스가 물었다. 비슷하지. 한국에는 저런 따뜻한 분들이 정말 많아. 데이빗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음식에도 마음이 담겨 있고 사람들도 정이 많아. 처음 본 외국인한테도 김치 하나 더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소피아가 궁금해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친절한 사람들이 많지. 하지만 한국의 정은 어떻게 설명하지? 데이빗은 잠시 고민했다. 한국 사람들은 남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김밥 하나를 주더라도 잘 먹어라, 건강해라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따뜻해. 화면에서는 김밥집 할머니가 손님에게 김밥을 건네며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데이빗은 자신의 한국 할머니가 떠올랐다. 아빠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우리 가족도 느꼈으면 좋겠어. 김밥을 먹을 때마다 말이야. 그리고 언젠가 너희들도 한국에 가서 그 따뜻함을 직접 느껴보면 좋겠어. 지영이 차를 들고 와서 옆에 앉았다. 한국은 음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나라예요. 지영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손자 위에 김밥 싸주고 엄마가 가족 위에 정성스럽게 반찬 만들고. 그런 마음이 음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와, 그럼 우리가 먹는 김밥에도 엄마 사랑이 들어있는 거네요. 루카스가 눈을 반짝이며 외쳤다. 그럼. 지영이 루카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데이빗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김밥 안에 담긴 정, 그게 한국이더라고. 이런 따뜻함, 이런 마음, 정말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감정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감정이 자신의 가족에게도 전해지고 있었다. 한국은 음식에도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데이빗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런 따뜻함, 다른 나라에서는 느껴보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데이빗의 45번째 생일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평소라면 아이들이 뛰어나와 아빠 왔어. 라고 소리칠 텐데. 여보, 애들아, 아빠. 갑자기 소피아와 루카스가 부엌에서 뛰어나왔다. 두 아이의 손에는 조금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이 들려 있었다. 깜짝. 루카스가 소리쳤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소피아가 한국어로 말했다.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데이빗의 가슴은 뭉클해졌다. 이게 너희가 만든 거야? 네. 엄마가 도와주긴 했지만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요. 루카스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달걀 지단도 제가 붙였고 시금치도 소피아가 묻혔어요. 지영이 뒤에서 웃으며 나타났다. 아이들이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 유튜브로 김밥 만드는 법도 배우고 한국어도 연습하고. 생일 축하해요를 몇 번이나 연습했는지 몰라. 그리고 이것도 봐요. 소피아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펼쳤다. 거기에는 서툰 한글로 사랑해요. 아빠라고 적혀 있었다. 데이빗은 아이들이 만든 김밥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모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완벽했다. 아이들의 작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에서 한국의 정이 느껴졌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데이빗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밥이 조금 뭉쳐있고 소금도 살짝 부족했지만 그건 상관없었다. 이건 사랑의 맛이었다. 맛있어?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 아빠가 한국에서 먹었던 모든 김밥보다 맛있어. 데이빗이 대답하자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빠. 루카스가 갑자기 데이빗을 꽉 안았다. 우리도 한국 음식 진짜 좋아해요. 아빠가 좋아하는 건 우리도 다 좋아해요. 소피아도 다가와 아빠를 안았다. 아빠, 우리도 언젠가 한국에 가볼 수 있어요? 아빠의 한국 할머니도 만나보고 싶어요. 그 순간 데이빗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정이 지금 자신의 아이들을 통해 다시 느껴지고 있었다. 김밥을 통해 한국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다. 그래, 언젠가 꼭 같이 가자. 할머니께 너희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의 아침은 여전히 김밥으로 시작된다. 오늘도 김밥이야? 데이빗이 말하자 이번엔 소피아가 대답했다. 당연하지. 우리 가족의 김밥인데. 루카스도 의자에서 뛰며 외쳤다. 김밥 최고. 한국 음식 최고. 지영은 이제 아이들이 직접 김밥 재료를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본다. 소피아는 달걀 지단을 붙이는 법을 완전히 터득했고 루카스는 시금치 무치는 일을 담당한다. 두 아이 모두 한국어 단어도 하나씩 배워가며 재료 이름을 한국어로 말하려고 노력한다. 엄마, 오늘은 새로운 재료 넣어볼까요? 소피아가 제안했다. 어떤 거? 아빠가 좋아하는 우엉 말고 연근은 어때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삭아삭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데이빗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연근? 너 언제 연근을 알았어? 유튜브에서 봤어요. 한국 음식 채널 구독했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한국 요리책도 빌려왔어요. 가족 모두가 웃었다. 이제 아이들이 먼저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이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어 한다. 심지어 학교 친구들에게 김밥을 소개하고 싶다며 엄마에게 레시피를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우리 친구 에밀리도 김밥 만들어 보고 싶어 해요. 루카스가 말했다. 에밀리 엄마한테도 레시피 알려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지영이 웃었다. 한국 음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어. 김밥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문화의 다리이고 사랑의 언어이며 매일 아침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제 캐나다에서 더 큰 사랑으로 꽃피고 있다. 데이빗이 한국에서 배운 정은 이제 캐나다 토론토의 작은 주택에서 꽃 피우고 있다. 김밥 한 줄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전해지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면서 어느 날 소피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다. 엄마, 오늘 친구들한테 김밥 이야기했는데 다들 신기해했어요. 밥이랑 야채를 김으로 싸서 먹는다니까 정말 맛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우리 가족은 김밥으로 하나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김밥에는 사랑이 들어있다고도 했고요. 지영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다. 아이가 김밥을 단순한 음식이 아닌 가족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루카스는 어땠어? 루카스는 더 재밌었어요. 김밥 먹방을 찍어서 친구들한테 보여줬대요. 그래서 내일 도시락으로 김밥 가져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데이빗이 뒤에서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홍보대사가 되어가는군.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김밥은 이제 우리 가족의 전통이 되었다. 한국의 정과 캐나다의 일상이 만나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모니.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늘도 김밥이야. 그 한마디에 담긴 건 단순한 메뉴 소개가 아니다. 사랑이고 감사이며 우리 가족이 함께라는 행복한 확인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따뜻함과 정이 고스란히 담긴 우리만의 특별한 인사말이다. 김밥을 통해 데이빗이 한국에서 느꼈던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소피아와 루카스가 어른이 되어 자신들의 가족을 꾸릴 때 그들도 김밥을 만들며 이 따뜻한 기억을 떠올릴 것이다. 한국의 할머니가 외국인 청년에게 건넨 작은 친절이 이제 캐나다의 한 가정에서 매일의 행복이 되어 피어나고 있다. 김밥 안에 담긴 정, 그게 한국이더라고. 김밥이 이어준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한 입 한 입 사랑을 나누면서. 그리고 그 사랑 속에는 한국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에필로그. 5년이 흘렀다. 소피아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기숙사에서 생활하지만 주말마다 집에 와서 엄마와 함께 김밥을 만든다. 루카스는 고등학생이 되어 친구들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작은 선생님이 되었다. 데이빗과 지영은 여전히 매일 아침 김밥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이제는 동네 이웃들도 우리 집 김밥의 향기를 알아본다. 그리고 작년 여름 마침내 우리 가족은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데이빗의 한국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김밥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할머니의 며느리가 똑같은 정성으로 김밥을 만들고 있었다. 아이들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김밥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며 데이빗은 알았다. 정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라고.